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오늘 시황 뭐 하기 싫습니다. 시황은 너무 답답해서.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정말 공매도보다도 더 나쁜 게 위클리 옵션이에요. 일주일마다 지수를 왜곡하고 외국인이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소위 말해 단타 매매,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죠. 한 달에 한 번 옵션 만기 오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매주 목요일마다 위클리 옵션 때문에 대형주들이 호가가 왜곡되고 종가가 왜곡되고, 정말 그 폐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니 누가 대형주를 투자하고 싶겠냐. 그냥 테마 적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폐기도 시급하지만 저는 그래요. 위클리 옵션 정말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외국인들한테 칼자루 하나 더 쥐어준 셈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은 롱숏 펀드 이런 거 가입 못 하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모펀드들이 하거든요.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클리 옵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수를 일주일마다 자기들이 목표치에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폐지가 답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은 너무 뭐 옵션 만개니까 볼 것도 없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비트코인 달러 패권 종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진짜 돈 갖고 가짜 돈 사냐. 그런데도 달려들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에 대부분 차지했죠. 오늘 우리투자 같은 거, 하나투자증권 같은 거. 자, 이런 종목을 분석하려는 거 아니에요. 좀 근본적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다 비트코인 관련주죠. 하나투자증권 같은 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버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튤립 버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000년도에 들어선 닷컴 버블도 있었고요. 뭐 수많은 버블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버블 중에서도 가장 큰 버블이 뭐냐면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조가 비트코인이니까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튤립이 집 한 채 값으로 거래된 거, 그 튤립은 실체라도 있잖아요. 닷컴 버블, 뭐 별로 실체 없는 기업이 막 시가총액 몇 조 원씩 하고, 어쨌거나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틀려서 그렇지.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채굴이 한정돼 있다는데, 이제 거의 다 채굴해서 더 높다고 그러죠. 이제 그게 장점으로 이제 말 그대로 뭐 지금 한 6천만 원 하나요? 벌써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보니까 내년도에 20만 불도 갈 것이다. 항상 이래요.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언론들이. 그런데요, 사실 전기 싫어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는 때로는 물론 저도 안 가지고 있지만, 애초에 가질 생각도 없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돈처럼 교환 가치로서 역할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한정돼 있으면 안 돼, 금액이. 달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면 더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나게 발행됐잖아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뭐 얘네가 정해놓은, 최초 개발자가 정해놓은 그 수량에 한정돼 있으면 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더 발행이 되고, 그래야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자체로 거품이라는 얘기죠.
비트코인뿐이 아닙니다. 다른 뭐 이더리움인지 모든 뭐 수백 개의 코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데 이제 자기들만의 생태계에서 거래되는 뭐 일반은 게임머니 비슷하게 거래되는 뭐 위믹스 코인 이런 건 조금 예의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화폐의 기본 가치인 교환 가치, 범용성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한 달이 걸쳐 교환이 되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 신호잖아요. 뭐 위믹스 코인이든 뭐든 자기들이 약속해서 만든 신호일 뿐이잖아, 결국은.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네.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거나 어? 전기적 신호로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주식도 전기적 신호지만 어쨌거나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한 자산에 연동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발행하는 달러, 100달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신사임당도 사실은 종이쪽 안에 하나지만 그 안에는 중앙은행의 신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누구의 신뢰가 담겨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희망만 담겨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내년 말 20만 불이 가고 이렇게 ETF가 생겨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고 뭐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는 얘기는 남모르게 발행된 비트코인 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기사 중심으로 좀 말씀을 근데 왜 이게 달러 패권의 종말 앞당기냐면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통화량 중에 한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줄은 거예요, 사실은. 한때는 50%도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한테 밀리고 엔화는 조금 약화됐죠. 어쨌거나 위안화 쪽에 좀 밀렸다고 봐야죠. 결제 수단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면서 지금까지 달러 패권을 유지해 왔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유지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미국도 요즘에는 이제 달러 발행 이런 거를 의회에서 잘 승인을 안 내주잖아요. 부채한테 협상할 때 막 잘 안 되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여기서 달러 총량을 더 늘렸다가는 1970년대 닉슨 금퇴한 금지할 때 그때처럼 전 세계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달러 패권은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너질 거야 하는 게 아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 신뢰를 잃는 순간. 그리고 달러의 신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게 생기는 순간. 만약 비트코인이 그만큼 신뢰를 준다고 그러면 비록 전기 신호일 뿐이지만 달러 패권은 종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자리 잡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밀어내고 통화의 패권을 차지할 거냐 이 얘기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달러가 죽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트코인이 통화의 위치에 가는 것은 막을 거라는 얘기죠. 현 달러 패권자들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상장해주고 하니까 와 우리가 박수치고 그러는데 ETF는 ETF고 비트코인이 통화 기능 이런 거는 또 별개란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호하고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자칫 지난번 고점에서 물렸다 다시 고점을 돌파했는데 자칫 다시 고점에서 이걸 물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도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20만 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띄웠죠. ETF 효과로. 이렇게 11개 ETF가
새로 생겼어요. 미국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가입되면 396조 원이 신규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396조 원도 다 개인 돈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것도 거품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품을 쌓아나가다가 진짜 한순간에 튤립 버블이 붕괴될 때 한순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 왜 사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아닌 말로 비트코인이 실제 발행된 수량보다 많거나 추가적으로 발행할 비트코인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쪽에서 하나의 균열이라도 생기는 순간 20만 불 허당기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빵원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사기가 되는 순간 바로 빵원이지. 자, 뭐 131조가 유입된다. 뭐 기사들이 다 펌프질이에요. 뭐 시장 들썩이고. 뭐 ETF가 뭔지 다 아시겠죠? 네. 비트코인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지수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펀드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차전지 ETF를 사면 거기에 펀드로 묶여있는 2차전지 전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비트코인을 묶어서 펀드화해서 그것을 투자자들에 파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고 똑같은 거죠. 자, 1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환호했냐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살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증권 계좌로는 못 하잖아요. 그 비트코인 거래소 뭐 빗썸이든지 이런 데 새로 가입해야 되고 거기서 뭐 지갑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증권사 계좌 같은 거. 그냥 그 귀찮거든요. 투자하려면. 그리고 현금 하려면 바로 현금 하세는 게 아니잖아. 좀 시간이 아무래도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현금화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걸로 물건을 사더라도 팔아가지고 사야지 그걸 주고받기에는 조금 불편한 거 있죠. 바로 교환 수단이 안 되기는. 근데 이제 ETF가 되면 하나의 증권 정도는 되는 거죠.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2일 결제잖아. 3일 결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손쉬워졌다는 얘기죠. 투자도 쉬워지고 현금화도 쉬워지고 이런 장점. 거기다가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돈 유입 효과. 그거죠. 뭐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뭐 비트코인이 투자가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몇백조가 들어온다는 130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다 범프질이에요 사실은. 물론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만의 잔치에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어서 낭패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뭐 20만 불이 아니라 뭐 30만 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한순간에 빵원이 갈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도 못 진다 이거죠 이거는. 그럼 주식은 누가 책임져 주냐? 주식도 책임은 못 지죠. 하지만 주식은 가서 공장에 가서 컴퓨터라도 한 대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그 지분만큼 실체가 없다는 거고. 뒤늦게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게 참 저는 아주 못됐다고 보고 이런 거에 현혹돼서 주식 같은 거 팔고 다시 이쪽 시장으로 끼웃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현물 ETF, 선물 ETF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미국은 인정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해외 주식거래 비트코인 ETF 서비스 증권사 제동했다. 우리나라는 법을 바꿔야 되는군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안 했으면 좋겠어. 가뜩이나 투기적 수요가 많은 나라인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도 투자할 거 많잖아요. 자, 기초자산은 비트코인. 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선물은 선물 계약이고 직접 보유해야 되고 실물 없음. 자, 뭐 롤을 오버 이런 거 다 있고 당연히 비트코인 시세 연동되는 거고 미국은 2024년 1월 선물은 그 전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선물 ETF가 2021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물 ETF가 생긴 것 뿐이지. 선물도 한 달에 걸쳤을 뿐이지 실물 보유 없어도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자, 11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 이거네요. 보니까. 증권사들 사실 돈 벌어주는 거지. 수수료 보세요. 수수료. 이게 0.39지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블랙록 이거 세계 1등 운용사잖아요. 그레이스케일, 발카리, 뭐 피델리티, 바른예크 엄청난 자산운용사들이 다 여기 만들었네요. 보니까 11개 업종 맞죠? 11개. 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펌프질을 하네요. 이번에. 그리고 미국 증권위원회 승인은 이미 예정된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상한가로 반응하는 것은 이게 투기 수요와 같이 몰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 보니까 6,300만 원이네요. 와, 뭐 2배 정도 올랐네요. 뭐 그렇게 뭐 주식만큼 급등한 것도 아니네 사실은. 주식은 10배 오른 것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작년도인가? 이때가 거의 3천만 원 전에 놀았는데 2배 올랐네. 2배. 그렇게 위험한 시장인데도 2배밖에 안 올랐네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달러로 따지면 한 5,000달러? 5,000달러도 안 되죠. 4,000달러 되죠. 자,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비트코인 현물 그동안 선물 ETF로 거래한 사람도 있는데 이 선물 ETF도 비트코인하고 연동은 되는데 한 달에 걸쳐서 연동하다 보니까 바로 시세 차이가 컸었는데 이제 현물 ETF는 바로 연동이 되니까 현물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어진다. 그 차이만 조금 생기는 거네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선물에 조금 복잡한 거 그것만 빼면 뭐 사실은 뭐 그렇게 20만 불 가네 이렇게 뻥튀기 칠 만큼 비트코인이 뭐 진짜 통화로 자리 잡을 뭐 그런 뭘 만큼 막 증권거래에서 ETF 상장했다고 그래서 연일 환호칠 건 아니란 얘기죠.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보다는 잘 주식 투자하는 게 낫겠다. 2배 올랐잖아. 한 3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 주식은 막 6개월에 2배 오르는 종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차라리 잘 고르세요. 그게 나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시황 방송을 보다니까 뭐 그냥 비트코인 얘기 좀 하다가 저도 비트코인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떤 성격의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펌프질하고 언론에서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